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뉴욕시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계 및 유대인계 시민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으로 마이크 존슨이 당선돼 지난 3주간 마비됐던 의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에서의 폭행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뉴욕은 지난주 대비 20도가량 기온이 올라가며 여름 같은 따뜻한 날씨와 맑은 하늘이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뉴욕시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계 및 유대인계 시민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증오범죄가 7%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에만 도시에서 51건의 증오범죄가 보고됐으며 그중 30명은 반유대인 혐오 범죄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주와 주 전역에 유대인과 아랍인, 무슬림 등 기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잠재적 증오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뉴욕주 증오범죄 신고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오범죄를 목격하거나 당한 경우 전화 1844번과 44번 또는 온라인 핫라인을 통해 주인권국 증오 및 편견 예방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뉴욕에서는 터번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19세 남성이 퀸즈의 한 버스에서 폭행을 당하고 29세 여성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편 전쟁이 발발하기 전 증오범죄 수치는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으로 마이크 존슨이 당선돼 지난 3주간 마비됐던 의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공화당 부의장이자 강경 보수주의자인 마이크 존슨이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로 하원 의장에 당선돼 공화당 극우파 의원들이 축출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내분으로 3주 이상 이어져 온 하원 의장 공백 상태가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오늘 열린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 존슨 의장은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 하원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재석한 민주당 의원 209명 전원은 하킴 제프리스 자당 원내대표에 투표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존슨 의장은 선출 직후 연설에서 나는 우리 민주공화당이 매우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본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며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으며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하원은 새 의장 마이크 존슨을 필두로 이제 다시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1월 17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안보 예산을 심의,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에서의 폭행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전철과 버스 등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총 45건으로 전년 동월 37건 대비 21.6%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대중교통 내 7대 주요 범죄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폭행 사건만 유일하게 늘었다는 게 MTA의 설명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대중교통 내 폭행 사건 누계도 총 4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11건과 비교해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플러싱 등 북부 퀸즈 지역 경우 같은 기간 대중교통 내 발생한 범죄는 총 11건으로 전년 6건 대비 무려 83.3% 폭등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율 증가와 관련 NYPD는 대중교통 내 체포 건수도 증가했다며 10월 현재까지 체포는 총 1,1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452건보다 5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뉴욕은 지난주 대비 20도가량 기온이 올라가며 여름과 같은 따뜻한 날씨와 맑은 하늘이 찾아오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난 주말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은 56도로 강한 돌풍과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3일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70도를 넘기기 시작해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77도,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79도로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앞서 뉴욕 일원에선 7주 연속 주말마다 비가 내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말에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간간히 소나기는 내릴 수 있고 갑작스레 날씨가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한 뉴욕시 경찰관이 리버사이드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40여 분간 말로 설득하여 무사히 구출해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칼 파예트 경관은 리버사이드 육교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펜스 바깥으로 넘어가 육교 바깥쪽에 발을 짚고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예트 경관은 현장에 응급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40분의 시간 동안 남성에게 저도 당신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에 응급구조대원들은 남성을 안전히 제압해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경관은 남성이 구출되는 것을 본 즉시 자리를 피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경관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생은 아름답고 소중하다며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NYPD는 이러한 사건이 경찰관에게 미칠 수 있는 트라우마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주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비키 팔라디노 뉴욕 시의원이 누구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팔라디노 시의원은 23일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업적을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폐구 건물에서 운영된 임시 난민 신청 이민자 수용소를 폐쇄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의원은 뉴욕시로부터 세인트 아그네스 아카데미 고교 건물을 90일 동안 임시 난민 수용소로 운영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수용소를 폐쇄시키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들과 소통하며 설득시킨 결과 90일 계약이 전에 수용소를 폐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worst part was how it really brought down the safety issue in College Point. Smoking pot, drinking beer, having sex
in their backyards and prostitution on the boulevard. It was bizarre, hanging out in the parks, just smoking like these huge cigars. So it was out of control right out of the gate. So I was on the phone with the mayor's office constantly. I was always in touch with the commissioner, and to be able to get them out 2 weeks before the 90 days was up, huge. 후보 때부터 공공안전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던 팔라디노 의원은 첫 임기 동안 109, 111경찰서에 약 50여 명의 경관과 경찰 차량을 증원시켰고 사건 다발 지역에는 순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팔라디노 의원은 첫 임기 동안 19선거구를 위해 약 3천만 달러의 시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고 이 중 가장 큰 비중인 800만 달러를 지역 내 학교들과 학생들을 위해 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m very proud of 8 million of that 30 million has gone to my schools. I'm very happy with the relationship that I have established in District 25 as well as District 26, my top 2 districts. I meet with my principals, I'd say every several months. I visit my schools now, every fall, to put together their wish lists, what they need most. 팔라디노 의원은 현재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에 약 1억 3,700만 달러의 공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칼리지 포인트 주민들과 상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잘 완공되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팔라디노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주민들로부터 신고된 약 2천여 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치인, 발로 뛰며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Over 2,000 cases have been solved in the Palladino office. And I have a terrific staff that a credit, of course, goes to them. And it's our constant due diligence and people being able to reach us. As far as the Asian community goes, we have been there for them with the kids in school. We have been fighting the Asian hate. Now we have the anti-Semitism that's going on. We're fighting that. I am a voice of the people, you know that. And I just believe in right and wrong, not left and right.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 의원은 오는 11월 7일 토니 아벨라 민주당 후보와 맞붙습니다. 뉴욕시 의원 19선거구는 퀸즈 베이사이드와 칼리지 포인트, 플러싱, 어번데일, 화이트스톤, 리틀넥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시내 서민주택을 짓는 집주인은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다가구 주택을 보수하는 집주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3일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총 3개 법안으로 모두 서민주택 건설 및 보수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먼저 뉴욕시 등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예산 사용처를 대폭 넓힙니다. 서민주택이나 이와 연관된 투자를 할 경우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예정자의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다운페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운페이 보조는 연방기금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했습니다. 시정부가 직접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직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주택개발공사의 채권 한도를 10억 달러 늘립니다. 기존 한도는 180억 달러로 2024년 중반께 고갈될 전망이었습니다. 아울러 서민주택이 지어진 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개보수 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유닛의 절반 이상이 서민주택이거나 운영주체가 유한이익 주택회사일 경우에 한하여 감면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3일 연방관보의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 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컴퓨터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 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 발급을 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번 제안이 H1B 신청 자격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포식자로 불리는 전 컬럼비아대 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헤든의 성적 학대 피해자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이를 은폐한 사람들에 대한 조속한 내부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환자 수백 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 컬럼비아대 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헤든의 피해자들과 정치인들은 24일 컬럼비아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헤든의 범죄를 은폐하고 이에 동조한 컬럼비아대 내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헤든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컬럼비아 대학의 전임 의사, 뉴욕 프레스바이테리안 병원 의사로 재직하며 산부인과 진찰을 구실로 수백 명의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쥐어짜고 심지어 할깃까지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의 최다 피해자를 양산한 최악의 성범죄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헤든은 이러한 혐의에 따라 올 여름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헤든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불려간 지 불과 이틀 만에 그에게 진료를 재개해도 된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그의 범죄에 가담했으며 이후 헤든이 근무한 5주 동안 8명의 추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헤든뿐 아니라 그의 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컬럼비아대의 관련인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수년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컬럼비아대 직원 중 처벌을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어 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것입니다. 성인 생존자법에 따라 사건 만료까지 단 3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프로통산 천승 달성 김지석 구단이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뉴욕 기원이 주최하는 대회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합니다. 뉴욕 바둑대회가 오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맨하탄 소재 뉴욕 인스티튜트 오브 고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프로기사 김지석 구단과 도은교 초단이 참석해 특별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지석 구단의 강연은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김 구단은 지난 8월 중국의 커제 구단을 꺾고 프로통산 천승고지에 오른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기사입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 바둑교육 후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의 41개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포함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자사 SNS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이 이를 위한 대표 시스템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들은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도 10대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의 내부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우건은 2021년 4월 페이스북의 이면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가의 한 전문가가 내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해 주가와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메릴린치에서 25년 이상 근무하고 핌코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도 일한 베스먼은 최근 로센버그 리서치의 웹캐스트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디폴트와 같다며 조용하다는 점에서 좋은 세금이며 일산화탄소 중독과 비슷하다.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번진다고 말했습니다. 집값과 관련해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의 저금리로 모기지를 받은 사람이 새로 7% 금리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집에 불에 타지 않는 한 이사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스먼은 1년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며 연준의 조치는 거의 끝나간다고 전망했습니다. 장을 볼 때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 신선도, 영양정보, 브랜드 평판 등 각기 다른 기준과 우선순위로 물건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듀 대학교 연구진들은 미국인들의 식품 소비 성향에 대해 분석하고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일부 유명 브랜드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음료 제품을 선정할 때 브랜드 가치를 가장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유명 브랜드의 음료수 맛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3분의 2는 이들 제품에 30%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낵 역시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가 높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라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농산물과 육류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를 덜 따졌습니다. 퍼듀 대학교 농업경제학 조셉 발라그타스 교수는 농산물이나 육류의 경우 직접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품질을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비교적 브랜드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망명 신청자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3일 뉴욕이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4일 총 6.4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소 3곳, 육상발전소 22곳 등을 짓고 뉴욕주 전력 수요의 12%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약 10시간 동안 맨해튼 금고에 갇혀 있던 남성이 뉴욕시 소방국으로부터 구출됐습니다. 24일 오후 2시 45분경 퀸즈 자메이카 센터에서 출발한 제2전철이 기계적 결함으로 멈추면서 약 100여 명의 승객들이 사다리로 구출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11월 13일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행 운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반입시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일시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3일 인도적 고려에 따라 85세와 79세 고령의 여성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24일 베트남 중부의 럼동성 달랏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을 태운 차량이 현지인 운전기사와 함께 마을 근처 하천을 달리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끝내 사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6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프라미스 국악찬양 선교단 주최 찬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축제는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프라미스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국악찬양 선교단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도록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악찬양 선교단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이상으로 10월 2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